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한국교회가 비통함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참사 이튿날 새벽 무안공항에 도착해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한국구세군도 전남 지역 사관들을 통해 사고 현장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밥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 예장통합, 감리교 등 주요 교단들과 단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예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번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긴급 생방송을 켜고 이번에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는 주사파, 종북 좌파 이런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오늘 비행기 사고를 일으켰다며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가 주최한 김천 행사에는 사고 항공기가 국회에 떨어졌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막말도 쏟아졌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를 열겠다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 기자간담회에서 손현보 목사는 중국을 보면 교회를 불사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입을 열더니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28일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혼란스러운 현 시국의 책임자로 민주당을 거론했는데 내란범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한 것을 두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교만에 빠졌는데 회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게 새해가 밝았는데 바뀐 건 이 해가 바뀐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요즘입니다. 이 내란 수괴를 눈앞에 보고도 이렇게 두고 있단 말이죠. 내란이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 정부나 검찰, 경찰, 군 내란에 동참했던 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우두머리급들이 체포되고 구속됐다고 하지만 손발이 됐던 인간들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수괴는 아직까지도 자기 관저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녹화 기준으로 1월 3일 현재. 1월 3일이 어떤 날입니까? 12월 3일 내란 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아직까지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를 소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수사하겠다고 나선 기관들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고 집행도 못하는 이런 구조라면은 나라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격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악이 있는데 악 앞에서 착한 새끼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아무 직함도 주지 말고 그냥 어디가 초야에 묻혀 살든지 해야 된다. 죽일 수는 없고. 악 앞에서 착한 새끼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악 앞에서는 풀파워를 동원해서 섬멸을 시켜야지. 찍소리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하는 인간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악에 맞서지 않고 거기에 이제 순종한다는 거는 동조하는 거고. 네.
뭐 그 악을 같이 저지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지금 녹화 전에 보면서 아니 예전에 이제 그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 뭐 쌍용차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용산 철거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잡을 때는 뭐 헬기도 띄우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던 대로 만약에 오늘 했으면은 지금 이미 잡혔어요. 예. 네. 예, 저들의 논리는 그거죠.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아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 아. 지금 이제 오늘 1월 3일 그 기준으로 아직 그 체포가 집행이 안 돼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만약에 이게 공권력이 명확한 이 내란 사유로 인해서 체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저 일부 남미 국가들처럼 공권력이 제대로 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식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대통령 뭐 내란죄 일으킨 대통령 한 사람 뭐 체포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체포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중단이 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사실 저는 뭐 아까 기사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이 관저 안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에 진짜 벙커라든지 이런 데 숨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뭐 총을 쥐어준다거나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걱정까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예. 입장에서는 뭐 사실 진짜 이번에 체포되면은 살아서 못 나오죠. 사형이죠. 살아서 못 나와요. 바로 구속될 것이고 예. 구속된 이후에는 내란죄가 적용이 돼서 사형 또는 무기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관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나가는 순간 체포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뭐 그 친구로서는 극단적으로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정광훈 끈앞들한테도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러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주 극단으로 몰린 상황인데 근데 말이죠. 그 예전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때려잡는 경찰 특공대 모습 네. 기억하시죠? 예. 그 옥상에 헬기 올라가서 타고 들어가고 그분들의 잘못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예. 결국 나중에 다 복직을 해서 정년도 맞으시고 또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건데 내란범만큼 잘못 저질렀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죠. 내란범 그리고 내란의 공범들 이 자들이 뭐 많아봐야 200명인데 200명을 그 뭐 정리를 못해요? 그렇게 수습을 못합니까? 아니 이 사실 한 달 내내 국민들이 불안과 트라우마에 찌들어 사는데 말이죠. 200명이 있어서 돌아온다. 이런 수사기구는 없애도 뭐 전혀 우리나라 발전에 뭐 저해 요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없애야 합니다. 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왜 여기다가 세금을 투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제 윤석열이 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저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시민도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내서 사실상 내전을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란을 넘어서서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게 만든 다음에 내전을 마치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문장이 담긴 편지를 이 자식기를 지지하는 그 태극기 집회 사람들한테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답답한 게 뭐냐면 공수처가 안전을 이유로 체포를 중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전이 뭐겠습니까? 저 윤석열 측에 있는 경호처나 그쪽에 있는 어떤 병력이나 그게 경찰이든 경호처든 군이든
분명히 그쪽에는 결상전식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중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상을 못 했냐고요. 여기까지도 예상을 하고 저렇게 나올 경우에 어떤 옵션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체포 중단입니까? 그러니까 체포 중단이 아닌, 체포 중단이 아닌 그 다음 옵션.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강하게 나올 경우에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런 옵션으로 한다. 라는 게 결국에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게 이 체포 중단이냔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체포가 중단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극우 태극기 세력들 결집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벌벌 기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집행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 체포 영장이 이제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요 결론이 나 있긴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체포 집행을 망설였다는 것, 이렇게 국민들을 진짜 실망시켰다는 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방송이 1월 8일 날 송출되기 때문에 네. 6일까지면 그 전에 어떠한 결과가 그렇죠. 나와 일단 있겠죠. 글쎄요. 그때 가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예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갇히게 되면은 뭐 그냥 다음에는 기소가 되는 거고 확실합니다.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이제 바로 구속이고요. 구속이 되면은 이제 진짜 그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때도 어떡하자고. 가로막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그러면 그건 진짜 그때는 정말 뭐 2만 명의 인력이 동원돼서라도 끌어내야지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뭐 국격은 둘째치고. 아니 저희가 지난해 서울해본 보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내란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속전속결로 진압하지 않을 시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정권을 내주거나 어떤 특정 세력이 장악을 해버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를 우리가 뻔히 봤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한 지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해제하고 난 이후 윤석열이 해제하고 난 이후 선포하고 해제하고 난 이후 그 이후로도 2차, 3차 계엄을 또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블랙 요원들이 각 전국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또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미복귀 상태에서 엄청 그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탄절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블랙 요원들이 이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펑펑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펑펑 울었겠어요? 명령은 받았는데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나라가 아작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양심상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군들도 적극적으로 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받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민주적 시스템과 이런 가치들이 각 군인들 개개인의 선한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존망, 위기를. 그 군인들이 만약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명령받은 대로 난 하겠다라고 정말 미친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그대로 실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천만다행히 이 명령을 받은 군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양심상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양심상 도저히 이걸 내가 수행할 수 없으니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은 망설이다가 이게 지금 내란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실행이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런 내란이 충분히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 선택은 각 군인들 개개인들의 양심에 달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군인들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 30대예요. 20, 30대 젊은 군인들의 개개인의 양심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따르면 이제 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은 이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복종하지 않은 되니까.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게 뭐 나라가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내란을 일으킨 이 세력, 윤석열 이 집단들 입장에서는 저는 2차, 3차 뭐 지금도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들은 이제 잃을 게 없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지금 뭐 마이너스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지금 공간에서 그냥 계속해서 편히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뭐라도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든 뭐든 하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제정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태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질질 너무 화가 끌수록 납니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 결집 효과만 더 네. 강화시켜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해야 마치 됩니다. 대치 상황이라는 네. 게 어떻게 뭔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들이 인식하게 돼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우리 생각이 맞아라고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광훈인 것 같은데 전광훈은 지금 이제 뭐 이 내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동조하고 뭐 이거를 거의 뭐 내란에 대해서 뭐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또 12월 29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망언을 해서 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29일 날 그 긴급 생방송을 정광훈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서도 막말을 일삼았는데요. 주사파, 종북좌파 이런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사고 난 것까지 전부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바구를 털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 무슨- 문화도 아주 위험한 문화에 와 있다면서 아니 정광훈 네. 따위가 무슨 문화를 입에 올립니까? 그 무식한 자가 말이죠. 예. 그래서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고 둘째는 종교가 문제고 셋째는 대중 문화를 이끌어가는 연예인들이 문제다. 근데 이 세 영역이 주사파, 종북좌파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비행기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거다라는 막말을 이번에 또 일삼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제주 항공 사고라고 하지도 않아요. 무안공항 사고. 사고는 사고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재명에 의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다가올 것이다. 이재명이 하는 짓 봐라. 무안공항에서 180명 죽은 건 저리 가라다.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주범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전쟁이 한반도에 닥친다. 그래서 이재명에 의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며 한반도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줄 유일무이한 세력은 오직 광화문 외에는 이 다가올 국가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역시 결집을 요청했습니다. 예. 우리 정광훈은 네가 이재명 운운하면은 이재명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좀 알고 앞으로 떠들었으면 좋겠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그 유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신뢰가 되는 상처가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건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한국 기독교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또 됐었어요. 지난 2019년 10월 22일에 예. 청와대 앞에서 전광훈이 진행한 집회에서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얘기를 그때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뭐 각 교단에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광훈이 신년 때 1일 날 1월 1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신년 금식 대성회 때 설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가 해명 아닌 또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변명 같은 얘기를 본인도 했는데 되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예, 그렇죠. 네. 이거는 되게 센 두고두고 발언이거든요. 따라다니니까. 예. 근데 정광훈 씨 고마워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신도 빤스 내려야 한다. 그 말은 다 잊혀버렸잖아. 응? 빤스 목사. 윤석열하고 정광훈의 공통점은 자기 이슈를 자기가 덮는다는 거. 막말을 막말로 예. 덮어버리고 밀어버려요. 예. 그래서 정광훈 씨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처럼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이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 정도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연병하고 있네. 진짜.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은 좌파 빨갱이들이 자기를 모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좌파 빨갱이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신성모독을 했다 그랬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도 CBS에서 정광훈 목사가 신성모독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 인터넷에 올린 놈이 누구냐? 나하고 같은 노예 소속 목사 그 새끼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새끼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정광훈이 신성모독했다고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셨냐. 그러니까 정광훈이 난 실수한 거 아니야. 난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내 친구 장경동 목사가 형님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때울 수 있을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발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명해 줄까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정광훈 씨가 해명할 필요 없어. 가만 놔둬. 나는 계속 할 거니까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해명을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설교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해 안 되는 것이 99%인데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100%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설교가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설교가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빗대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예. 문제인 게 뭐냐면 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할 것 같은 게 뭐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해 안 돼 그럼 100% 순종 그냥 해 그냥 믿고 따라와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예전에 갔던 교회가 목사님이 매주 설교가 그냥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똑같이 들리면 너의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들어보면 다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엄마에게도 김엄마가 김엄마라기보다는 평화나무가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이제 정광훈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했어요. 김용민 네. 평화나무 이사장을 대차게 또 비난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용민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니는 목사라면서 제가 참 여기 이사장님 바로 옆에 계신데 이거 드리기가 참 알겠죠. 그렇습니다. 것 같긴 합니다. 예. 니는 목사라면서 이 자식아 이런 설교도 듣지 못하냐? 이놈아 내가 설교하는 것도 다 녹음한데 고발도 몇 개 했어 나한테. 야 이놈들아 이 자식들이 말이야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이 뭐냐? 자 모욕죄나 명예훼손 걸릴까 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멘트로만 좀 어물쩡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요번에 와중에 눈치는 좀 봤네요. 예, 화는 나는데 뭐 지난번처럼 뭐 개자식 뭐 이런 거 하면 또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봐 그렇게는 못 하겠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사실인데 네. 또 여기에다 보통 이런 워딩이 정광훈이 평소 때 쓰던 워딩이 아니에요. 예. 약간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하면 걸릴까봐 주저하는 듯한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자기가 말한 걸 갖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정광훈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목사님 예. 말씀해 주세요. 뭘로 우리가 전광훈의 말을 고발했습니까? 정광훈 씨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3차 개헌을 다시 해야 된다. 계엄.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내란 선동 혐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개헌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내란 선동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한 것이고 그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가셔서 해명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무슨 영적인 거를 갖다 야, 붙였다 씨, 그 말이 무슨 뭐 어디서 영적인 말이니? 그냥 내란 죄야, 내란 죄. 그래서 고발한 거야. 아이고 진짜 이게 어디서 그냥 헛소리를 들어놓고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말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쫙 봤는데 다시 한번 광주 학살을 경험해 보고 싶냐? 광화문에 나와라. 광주 학살 그냥 한 방에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살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네. 광주 사태. 예. 광주 사태라고 하면서. 야, 거기 무슨 영적 해석이 있니? 이게 개소리를 내놓고는. 개소리가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 그냥 개 짖는 소리일 뿐이지. 아이고, 진짜. 그런데도 이제 정광훈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유튜브 신의 한 수에는요, 12월 27일에 애국자 전광훈이라는 영상이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사, 작곡을 신의 한 수라고 해서 전광훈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드디어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나 한 방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교주들은 없습니다. 서서히 한 템포씩 밟아가면서 그렇지. 끝에는 결국에는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급처럼 이렇게 하는데 신의 한수라는 채널에 12월 27일에 애국자 정광훈이라는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요. 작사 작곡이 신의 한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정광훈 집회 때 집회 연단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이 노래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1일 지난 이제 신년 집회에서도 이 시대의 영웅 정광훈 목사님이 오신다. 크게 환영하자라는 노래를 이 사람들이 틀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나 신처지 이만희 교주 칭송하는 노래가 있기도 한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선동을 위한 심리 조작으로 이용하는 게 이 정광훈 우상화라는 걸 통해서 이번에 노래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야, 네. 세상에. 혹시 참 들어보셨나요? 할 일도 없어. 저 정광훈을 찬양해. 우리가 약해서. 제가 저는 이거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가사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거의 이건 우상화입니다. 예, 가사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자여 정광훈 당신의 이름을 외친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빛나는 태극기 아래 모두가 하나 전진하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정광훈의 이름으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자, 역사를 새롭게 쓴 우리의 영웅. 이러면 예수님을 딱 넣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나라를 지킨다. 오 애국자여 당신의 길을 가리라. 빛나는 태극기 아래 모두가 하나 되어 전진하라. 정광훈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진짜 비용신들 진짜. 아이고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뭐 하나님 이런 이런 것들이 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저기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밥알이 아깝습니다 정말. 예?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컵라면이 아까워요. 컵라면이. 아이고 진짜. 와, 그런데 진짜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시국에도 지금 전광훈 집회에 함께 참석하고 예배 가서 참석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오세훈도 예전에 끈 떨어졌을 때는 예. 전광훈 집회 같이 가가지고 뭐 문재인 뭐 치매 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막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 대구시장 네. 그 홍준표서부터 해서 한 사람씩 네. 다 거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저는 이것도 또 너무 궁금한데. 네. 네, 진짜 뭐 애국자 전광훈이라는 노래까지 나왔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참. 예. 자, 저희 그러면 여기서 한국교회 CPR 보고 또 이어서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요 말 듣고 김용민이가 또 고발하겠다. 또 정가훈 또 뻥쳤다고. 김용민, 야 이 자식아, 니는 목사라면서 이 자식아 이런 설교도 듣지 못하냐 이놈아? 응? 내가 설교하는 걸 또 다 녹음한대. 녹음. 또 고발 또 몇 개 했어. 나한테 고발 몇 개 했는데, 야 이놈들아, 이 자식들이 말이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응? 이런 영적인 깊은 설교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광주 사태?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해볼래? 한 칸에 죽어버려 이 자식들 한 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너무너무 선포를 잘한 거야. 아니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을 넣는다 그래. 그러면 3일 만에 대통령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다시 재계엄을 선포해버려야 돼. 이제는 빨갱이 다 드러났으니까 누가 누구지 빨갱이인지 다 드러났으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컵라면 1000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 편의점 가갖고 결제를 해놓을 테니까 저기 주변에 GS25 편의점 있죠? 하여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서 컵라면 다 무료로 드세요. 다 결제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컵라면 저 GS에서 컵라면 드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결제했으니까 드십시오. 전광훈 목사님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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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준 컵라면 받았어요? 아이고 감사하네. 내가 내일도 컵라면 또 줄게. 또 주고 대한민국만 살려낸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팔아서라도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근데 정강훈이가 저기 뭐 단상에서 선결제했어요? 예, 선결제 우리 따라했는지 뭐 라면 1000개 먹어라 편의점 뭐 결제하겠다 네. 했다고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네. 어떤 유튜버가 그 근방에 예. 편의점이 GS25 하나하고 예. 이마트 예. 24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제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취재했던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서 했는데 GS25에서는 무슨 그런 소리가 그런 거 없다. 없었다. 하고 이마트 24를 갔는데 예.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적 또는 카톡방에 2차, 3차 계엄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요를 일으키려는 선동하려는 선전하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가 저희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2025년에도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예방을 위해 회복으로 가는 길 강좌를 전국 순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고 나면 공명선거 감시단이 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명선거 감시단 이 활동이 끝나는 대선이 끝나는 이후부터 저희가 신청 들어오신 접수 순번대로 전국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네. 벙커원 교회와 그리고 평화나무 여러분 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서서 저기 라면을 선결제했다. 전광훈이가. 라면 1000개. 예. 네. 그 영상으로 함께 하셨어요. 한국교회 CPR. 예. 와, 어떻게 그런 뻥을 치지? 아, 그러니까요. 그런 뻥을. 저도 그 영상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예. 아니, 정말 참.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다고 또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지. 정신 나간 거야. 이게 뭐 전광훈이가 무슨 뭐 가르치는 바가 뭐 아름답고 그렇다고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게 가스라이팅이 참 무서운 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광훈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모니터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처음에 이제 귀에 피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저 사람들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있나? 그래서 한 초창기 몇 개월은 이제 귀에 피가 나올 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현타가 온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정신 상태로 갔다가 점점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 저게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광훈 씨 집회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노래방기 같은 걸로 번호를 딱 누르고 다 같이 또 박수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그걸 어느새 이제 자기도 한번 이제 재미삼아 따라 부르는데 실제로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계속 저기 심취해 있으면은 이래서 사람들이 저쪽 방향으로 미혹이 되고 흘러가는 게 아니냐.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은 그거는 또 이제 거기 현장 집회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자기네들이 헌금도 내고 거기 안에서 또 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빠지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제주항공 관련된 참사 막말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 사람도 이제 전광훈 측근입니다. 전광훈 측근 A 씨가 김천에서 뭐 또 그런 막말을 쏟아냈다고요? 예, 아주 그냥 입에 걸레를 문 아주 이제 뭐 어쨌든 A 씨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 임직자예요. 예, 기독교인이고 뭐 정광훈 씨랑 오래된 관계라고 하는데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이 자유마을 경북 김천에서 열린 자유마을 대회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은 다음에 어제 제주항공 사고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비행기가 국회의사당 국회의회에 떨어졌어야 된다. 고얀 놈들 몽땅 죽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어제 그걸 보고 하나님 저걸 국회의회에다 갖다 박아야지. 민주당 국힘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죽여야 된다고 선동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 부분을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말을 되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확하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날 간 칼 가지고 죽였다. 그거 인간 아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광화문 최고 사령관 정광훈 목사가 있다. 이딴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한때 정말로 그 칼로 누군가가 공격을 했었잖아요. 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네. 부지에서. 그런데 예. 그런 일을 겪은 사람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예. 와, 진짜 이거는 그러면 그냥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이러니까 자꾸 이제 음모론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 사람도 뭔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네. 저런 짓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들도 있었잖아요, 당시에. 예. 아, 진짜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광훈 씨의 또 다른 측근이 예, 또 다른 네, 측근 또 다른 B 씨. 망언을 또 쏟아냈어요. 예, 이제 A 씨가 입에 걸레를 물었다면 네. 이 B 씨는 입에 음식물 쓰레기를 물었다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인간은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이게 또 목사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 장로 목사들이 정신 나간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안공항 사람 죽은 것의 원인이 이제 김대중이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은 귀신의 씨 김대중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귀신의 씨, 속이는 씨가 들어간 나쁜 놈들이다라고 아주 전라도 지역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무안공항에서 사람이 죽어 나오고 있다. 난리가 났다. 이게 원인이 김대중이다. 공항을 만들 때 공항 관계자들이 거기는 조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김대중 때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잘못 들어가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이북 봐라. 뭔 씨가 들어갔냐? 귀신의 씨, 마귀의 씨, 공산주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씨가 들어왔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갖고 들어왔다. 진짜 항마력이 딸리네요. 어질어질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서울 강동구 소재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사위한테 또 이제 교회를 세습하고 자기가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도 그렇고 이 무안공항 건설 과정도 그렇고 네. 이게 자꾸 김대중 때 이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부정선거와 무안공항에 대해서 김대중 때 부정선거는 김대중 때 선관위의 기계를 조작한 시발점이 그때고 그리고 무안공항도 김대중 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김대중과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목격도 하고 저희한테 이제 가짜뉴스 제보도 들어왔는데 이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김대중 때 무안공항 건설이 시작된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쳐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불이 났습니다. 교회 건물에.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소화전이 망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1대, 2대, 3대 얘네들이 소방 관리를 못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면 미친놈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전관리를 평소 때 누가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질 말았어요. 그렇죠. 안전관리를 평소 때 누가 했냐고요. 지때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정말 이놈의 인간들은 전 정부, 문재인 탓, 김대중 탓. 아니 저는 기가 막힌 게 자 부정선거도 김대중 때 시작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대중이 그럼 그 부정선거를 진짜 했다고 칩시다. 김대중 노무현이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든 문제들 이명박, 박근혜는 뭐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척결 안 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척결하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저들의 주장인 것이죠. 이제 무안공항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조류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높은 공항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무안공항을 만든 이유는요. 원래 목포공항으로 다녔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 7월에
목포 공항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그 안개 때문에 그 산을 들이받아 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 큰 공항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목포시도 아니고 무안군에다가 공항을 만든 겁니다. 더 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 공항을 만든 것인데, 공항 만든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죠. 이게 99년에 만든 공항인데, 한 20년 넘게 운영됐던 공항인데 이제 와가지고 김대중 탓을 한다? 이 좀 선거 아니 이 참사 국면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놈들을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바로 그런 놈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참사를 이용해서 내가 싫어하는 집단을 어떻게 한 번 더 비난해 볼까? 내가 싫어하는 지역을 어떻게 한 번 더 공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인간입니까? 공론회장을 아주 그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네. 이런 자들은. 네. 아니 목사라는 인간이 참사가 나가지고 지금 100여 명이 사망하고 유가족들이 아직도 지금 장례를 못 치르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전라도에 김대중 귀신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이 꼴이 났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정말 이 목사라고 하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로 뭐 전라도라든지 뭐 이런 뭐 민주 진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역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뭐 국민의힘 지지세가 더 높은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쪽을 가지고 뭐 망언을 한다거나 그런 목사님은 없잖아요, 사실. 예, 근데 왜 이렇게 민주진영이나 이런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대놓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지금 그 박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나 이제 예전에 대구 가스 폭발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TK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가지고 경북 쪽이 무슨 영적으로 안 좋거나 뭐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드립치면서 이런 목회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전라도에서 사고 나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귀신의 씨라든지 무슨 뭐 김대중 귀신의 씨,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예, 진짜 아유 그냥 이거는 참 이게 한국 교계에서도 이런 거를 엄단해야 되는데 자정작용이 너무 안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아가를 찢는 게 아니라 아가를 오바로크를 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그런 예.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신박했는데 이 제주항공 관련된 숫자를 뭐 수비학적으로 보면 666이 666이다.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세력이 또 얽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예. 나왔네요. 이거 맨날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 소위 그 신학 노선주의 세대주의자들이나 음모론 좋아하는 인간들이 치는 단골 멘트인데요. 네. 뭐만 했다면 666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주항공 7C2216편 요거를 이제 수비학적으로 보면 666이 되는데, 그 배후에 중공군, 중국 공산당하고 세계 공산당하고 예수회가 있다라는 또 음모론을 이렇게 이 밖으로 털어대는 인간이 있습니다. 예, 김모 전도사라고 일만 터지면 이 인간도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를 계속 아주 씹어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김모 씨인데. 되게 예. 상상력이 풍부하신가 봐요. 예, 근데 이게 또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또 그 교회도 한번 가봤지롱. 네. 음.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예. 거기 출석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세요? 예,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와, 젊은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하고 그리고 청년부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승만 노래도 만든 데고 그 숙제도 막 내주는 데예요. 근데 이 교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정광훈 씨 쪽은 약간 좀 분위기가 촌스럽고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거에 대한 젊은 퓨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민주당이 어려워질 때면 항상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내란숙이라는 단어를 이제 갖고 나가는데
8년 전과 다르게 국민이 깨어나 계속 싸우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는 태극기 집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태극기 집회가 있어서 국민들하고 이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옥상에서 촬영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뭔가 이제 사전에 계획됐다는 식으로 이 MBC가 이틀 전에 나온 기사라면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윤석열이 어려워지면 공항을 폭파해 2차 내란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MBC에서.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기네들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 일을 꾸민다고 선동선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학적인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666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2024년 4월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자, 2024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 18이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언제죠? 2022년 10월 29일이에요. 이걸 그대로 다 더하면 똑같이 18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비행기 제주항공 7C2216이지 않습니까? 편. 네. 이거를 또 그대로 더하죠? 네. 예, 그럼 18이 나옵니다. 이 18은 뭐예요? 6 3번 더한 거라는 거예요. 638. 예, 그래서 666이다. 이거를 이 세계 공산당과 예수회가 심어놨다. 이 주장입니다. 예. 신박함을 넘어서 돌대가리가 아닌가 싶은 이걸 갖다가 뭔가 있다는 듯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 세상에 666 거의 갖다 붙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666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짐승의 표 숫자인데 네. 이제 그걸 갖다가 해석이 분분해요. 네. 일반적인 보수 교단에서는 이제 네로 시대 때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네로 황제를 당시에 악한 권력의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계산으로 해보면 이제 666이 네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계 정부 통합 세력이 666이라는 사인들을 곳곳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채고 이거를 깨어있는 교인들은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드립을 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포심을 계속 심어줘서 예. 자기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내가 그런 뭔가 남이 모르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나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참 답답합니다. 참 머리 네. 아프다, 머리 아파.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말도 안 되게 얘기해서 퍼뜨린다고 해서 이거를 뭐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스스로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헌법상 영역이네요. 표현의 자유 네. 때문인 것 같은데 결국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지능의 문제죠.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유. 처음에는 뭐 혹하고 호기심에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참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좀 갖추고 있다면 뭐 그냥 비웃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뭐 그런데도 음모론을 아무리 해도 아직 그 유가족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정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거는 소금 치는 거죠. 네. 예. 저는 상처 부위에다가 소금 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사회학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 참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에요. 예. 여러분들께서 평화나무를 또 많이 도와주셔야지만 그런 교회들에서 우리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같이 이제 함께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에서. 네. 자, 저희 오늘도 카이로스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신년이 됐는데 뭐 언제쯤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우리 삶이기 때문에 언제쯤 나아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봄이 올 겁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번에 체포영장 지난 1월 3일 무산된 것이 저는 헌재 판단을 그만큼 예를 들면
7시간? 7시간을 지연했다면 7주를 앞당길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파면으로 당연히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시간 문제. 예, 시간 문제입니다. 더 많이 단축됐고요. 이제 정의냐, 상식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의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에 취약한지 당장 대통령인 자부터 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지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평화나무가 참 고독하게 6년의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가스라이팅 타파를 위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비단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자와 가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하는 자를 비판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꼬라지를 많이 봤어요.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함께 뜻 모아서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런 몹쓸 만행이 완전히 소탕되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김디모다 목사님도 네, 신년을 맞이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초부터 네. 참사와 이 불법 계엄, 내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을 졸이고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것 같으신데요. 그래도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의의 편이고 평화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 더디더라도 끝내는 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날까지 저희 평화나무 그리고 카이로스도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뭐 함께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후원 금액이 또 10,000원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매달 또 저널리즘이라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또 이제 소식지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저희 카이로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한 주 쉬죠. 예. 네, 다음 주에 일정상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많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영민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 그리고 김디모대 목사님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